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록을 정리한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은 세 가지 중 이제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명의 심리학자의 어록이 남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다룰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폴 에크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챕터가 거짓말쟁이들의 비밀 신호. 그러니까 폴 에크만은 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상대의 어떤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뭐 표정이나 뭐 손짓, 뭐 몸짓, 말실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을,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연구를 많이 한 학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록을 꼽아봤고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44번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다른 감정을 위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미소다. 미소는 두려움, 분노 등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출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소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감정들을 특히 숨길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내가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불쾌감 혹은 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나의 공격적인 감정을 이제 미소를 통해서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얕잡아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사람은 우호적인 사람인가 하고 이제 느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내가 가진 실제 감정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가면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난처한 상황이거나 이제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때 멋쩍은 웃음을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게 보통 그런 경험이 누구나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미소 자체도 어색하거나 혹은 표정이 굳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능숙한 거짓말쟁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소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줄 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습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에서 미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척 상대방을 이제 이용하고자 많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아마 폴 에크만 같은 학자들은 보통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도 파악했겠지만 보통 범죄자 유형들, 특히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범죄자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또 괜찮을 만한 어록이 하나 더 있다면 158번이고요. 조금 헷갈릴 듯한 말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특히 상대방 자신도 인식 못하거나 드러날까 우려하는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분명히 상대방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죠. 근데 물론 심리학자가 연구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뭐 머뭇거린다던가 특정 표현을 하다가 표정에서 뭔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지금 상대방은 뭔가 민감한 말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캐치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표현이나 나도 어떤 내가 먼저 민감한 부분을 먼저 드러내면 상대방도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으로는 좋은 이제 공감대, 유대감계를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소위 거짓말에 능숙한 범죄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서 자기는 거짓된 정보로 상대방에게 뭐 치부가 될 수 있는 숨기고 싶은 내용들을 꺼내게 함으로써 그걸 약점으로 잡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쉽사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 주저하는 그런 심리를 내 표정이나 말실수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뭔가 갑자기 공감대 형성하는 느낌으로 발언을 한다, 막 갑자기 사연팔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 내가 뭔가 말하기 불편해하는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 너무 각박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방이 너무 호감작으로 나온다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에게 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심플한 어록으로 마무리하려고 뽑았는데요. 160번에 입은 침묵해도 표정은 진실을 말한다. 사실 거짓말 같은 경우는 능수능란해도 우리가 이 얼굴의 근육은 굉장히 많은 개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 근육 자체가. 그래서 표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고 나서 코를 만지게 된다, 이런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신호라서 그 정도는 능숙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숨길 수 있겠지만, 미세한 얼굴 근육 반응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숨기기 어렵겠죠. 뭐 웃음을 두고도 이제 가짜 웃음이랑 진짜 웃음이 이제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이 안 움직이는 형태라거나 그런 것도 이제 뭐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제 눈웃음 치듯이 뭐 근육을 사용하겠지만, 진심으로 된 눈이 같이 움직이는 웃음은 그냥 눈을 일부러 움직이는 그런 근육 작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폴 에크만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그 상대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록들을 남긴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오고 가는지를 잘 파악해 놔야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런 걸 느끼고, 참 거짓이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어쨌든 도미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당했던 이야기도 하고, 사람이 항상 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졌을 때 혹은 내 어떤 심리 상태가 약해졌을 때, 그때 마침 다가오는 상대가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나도 좀 이제 또 큰 상처가 되고 또 인생에서 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거짓말쟁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을 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이렇게 어록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곳에서 소재를 찾아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